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이승기 씨를 둘러싼 이 음원 미정산 논란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사과의 뜻을 밝혔죠. 자, 그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지난 30일 입장을 밝혔는데 이승기 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책임지겠다. 그럼 끝나는 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 헐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돈 주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끝이 아닌지 오늘 말씀드리려는데, 첫 번째, 이승기 씨와의 합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데 어느 선까지 지느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권 대표가 지겠다는 한 부분에 대해서 이승기 씨가 맞다, 그 정도면 합당하다라고 합의를 할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승기 씨와는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금 현재 주인이 권진영 대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크는 지난해 이미 초록뱀 미디어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지분을 넘긴 거죠. 게다가 이 초록뱀 미디어는 상장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권 대표의 비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 부분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승기 씨와의 합의 문제입니다. 권 대표의 입장문 다시 한번 볼게요. 매니저로 25년 살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툼이든 오해든 그 시작과 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결국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이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승기 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책임이란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책임지는 자세,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도록 하겠다. 처음 이승기 씨의 입장은 뭐였죠? 내용 증명에 담긴 내용은 이겁니다. 27장 앨범의 음원료 수익 내역을 공개할 것, 그리고 앨범에 관해 발생한 이승기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줄 것. 처음에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죠. 음원 정산해 주었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올데스타가 문제를 제기했듯 그걸 입증할 만한 통장 내역, 정산표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권 대표가 음원 정산 미지급한 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입장문에 공식적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승기 씨와의 합의 여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승기 씨는 현재까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은 통상 법적으로 가는 하나의 수순이에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만약 두 가지 모두를 후크가 이행하면 굳이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내역을 명확하게 이승기 씨에게 공개를 하지 않거나 혹은 분명히 수익을 정산해달라고 했는데 정산해주는 금액이 합당치 않으면 합의는 불발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법적 소송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 이 음원 정산에 따른 실비 정산이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전에 내가 한 10년 전쯤에 누군가의 1억을 몰래 가져다 썼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문제가 되니까 1억을 고스란히 돌려줬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행위가 남아있고, 게다가 10년 전 1억과 지금의 1억은 가치가 달라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권 대표가 지급하지 않은 음원 정산금이 있다면요, 그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 플러스 피해 보상까지 갈 겁니다. 이거를 이승기 씨가 받아들일 정도의 금액이어야지 이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왜냐? 2004년 데뷔 후에 18년 동안 음원이 미정산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낸 것만 수십억이죠. 수십억이 18년 동안 계속 이자에 이자를 불려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승기 씨가 산출한 금액을 자,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권 대표가 맞다, 인정한다, 합의 보자 하면 끝나겠지만 권 대표가 그거를 인정 못하겠다, 그 정도 금액까지는 아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법적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승기 씨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물론 여론 추이도 지켜볼 겁니다. 그가 피해자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미 권 대표의 여러 비위 사실이 드러난 이 시점에 쉽게 합의해주는 모습이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승기 씨는 이미 후크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시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규정에 근거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크가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했다면 전속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해지 문제와 합의, 이 금액적 합의 문제는 별개거든요. 그러면 이승기 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올데스타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권 대표가 어느 정도 합의의 의사를 보이고 금액도 실비정상 이상의 금액을 지급을 한다면 저는 합의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 법적 소송으로 간다. 이거 형사 민사 같이 가죠. 앞서 박수홍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박수홍 씨 재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죠? 1년 6개월 걸렸죠. 이승기 씨 역시 이 소송 마무리되려면 최소 2, 3년은 걸릴 겁니다. 3심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요. 그럼 3년 동안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회자되면서 본인이 그거에 따른 이미지 실추 또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물론 권 대표의 모든 잘못으로 되면 소송 비용을 권 대표에게 물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각자의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거 역시 수억 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성공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송을 이기도록 법무법인이 도왔을 경우 총 나오게 된 받게 되는 수익금의 몇 프로를 지급을 한다. 이거 역시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합당한 합의금이 제한 온다면 저는 이승기 씨가 이걸 받고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듣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 너무 쉽게 용서해 준 거 아니야? 그거는 이승기 씨가 합의 보면은 모든 권 대표의 잘못이 사라진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승기 씨는 합의를 합당한 선에서 봐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승기 씨와는 별개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지난달 31일입니다. 디스패치는 권 대표와 후크 임원들이 법인카드 등 회사 돈 약 28억 원을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여행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는 법인카드로 명품 브랜드에서 특정 브랜드에서만 18억가량을 소비를 했고요. 법인카드로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을 구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승기 씨가 쓰는 식대 몇만 원을 아끼면서 자신은 수십억 원의 명품 소비와 여행을 했다. 이 부분은 이승기 씨의 미정산된 음원을 정산해 주는 것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난 12월 1일 국세청이 이 회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벌거진 권진영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이쪽에 제출한 세무자료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향후 자료 검증 과정에서 세금 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별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죠. 5억 원이 넘으면 뭐라고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 조선비즈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후크와 권 대표의 법인 경비 사적 유용 정황 사실을 인지한 상태라면서 내부적으로도 경비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 등 세원 정보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권 대표는 모친에게 후크의 법인카드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고 친동생을 직원으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5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권 대표의 이런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책임은 이승기 씨와의 음원 미정산은 별개로 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승기 씨가 개인적인 이 채무 관계라 볼 수 있거든요. 이 정산 미행된 건 이것과는 별개로 권 대표의 책임은 아직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후크는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죠.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세금 탈루의 구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권 대표의 법적 책임은 이승기 씨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 대표의 거취 문제입니다. 이건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직을 유지할지 여부예요. 권 대표 회사, 자기 회사면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후크는 현재 권 대표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기사입니다. 초록뱀 미디어가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편입,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00%를 440억 원에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후크의 주인은 누구요? 초록뱀 ENM입니다. 이쪽에서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크의 문제로 인해서 모 회사인 초록뱀 미디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초록뱀 미디어는 뭐라고요? 상장사입니다. 당연히 주주들이 있죠. 이사회를 열고 주요 주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의논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이건 권 대표 개인의 사적인 비위로 보고 권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초록뱀 미디어의 지분을 권 대표가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대주주는 아니거든요. 결국 초록뱀 미디어의 대주주와 이사진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권 대표가 후크에서 손을 떼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올드스타가 세 가지 남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승기와의 합의 문제. 두 번째, 법인카드 사적 유효에 따른 법적 책임. 그리고 세 번째, 모 회사인 초록뱀 미디어가 향후 권 대표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여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어떠한 추후 행보가 있을 겁니다. 이 역시 올드스타가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